네, 오늘은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 합병 공시 관련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중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타임라인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중요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합병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현대미포는 소멸되고 현대중공업이 남게 됩니다. 이번 합병에 반대한다면 현대미포 주주든 현대중공업 주주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되는 현대미포 주주에게는 기존 현대미포 주식 대신에 현대중공업 신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합병 공시를 해석할 때는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단순히 내 주식을 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합병에 반대했으니 내 주식을 사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은 권한을 가진 주주 중에서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소멸회사 주주, 존속회사 주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가진 주주 중에서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주주여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주 확정 기준일인 9월 12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주주 확정 기준일인 9월 12일부터 주주총회일인 10월 23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합니다. 반대 의사는 합병 반대 의사통지 접수 기간 또는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수 한도 초과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10월 23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되어야 행사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합병의 매수 한도는 합산 기준만 공시되고 있습니다. 합산 매수 한도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즉, 매수 청구권을 받아줄 수 있는 한도가 1조 5천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청구권 행사가 1조 5천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에서 이미 가결되었던 합병 계약이지만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매수 한도 초과는 합병 계약의 해제 요건이 됩니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진 주주들이 얼마에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는 19만 2,695원, 현대중공업은 46만 2,626원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와 매수 청구 가격을 비교했을 때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보다 아래에 형성이 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하는 편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가결된 합병 계약도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보다 위에 형성이 된다면 그냥 시장 가격에 파는 편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결된 합병 결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의 상황은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가 많다, 혹은 합병 가결 유지를 위해 주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병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면 현대중공업 대 현대미포의 합병 비율은 1대 0.4주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앞의 숫자 1을 소멸회사 구주로, 뒤의 숫자 0.4주는 존속회사 신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소멸회사 주식인 현대미포의 구주 한 주 대신에 존속회사 주식인 현대중공업에 신주 0.4주를 교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신주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병을 위해 현대중공업은 신주 16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대미포 발행량이 4000만 주였기 때문에 현대미포 4000만 주를 소멸시키는 대신 현대중공업 신주 1600만 주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의 공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현대미포 구주 한 주당 현대중공업 신주 0.4주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미포 주주 중에서 어느 시점의 주주가 이 신주 교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기일인 12월 1일이 신주 교부 대상 기준일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의결제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되려면 11월 27일에는 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27일은 매매 거래 정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결국 전 영업일인 11월 26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신주 교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대미포를 11월 26일까지는 매수해야 현대중공업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타임라인별로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은 주주 확정 기준일입니다. 9월 12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됐던 주주들이 이번 합병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입니다. 주식 결제는 이의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월 10일까지 매수한 주주들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날 주주가 되는 것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주주 확정 기준일과 신주 교부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월 2일은 합병 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주 확정일에 확정된 주주라면 이날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10월 23일은 주주총회일이자 주식 매수 청구 행사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이 되면 주식 매수 청구 행사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식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주주 확정일이었던 9월 12일부터 주주총회일인 10월 23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입니다.
합병이 해제되지 않고 최종 가결되면 주식 매수권을 행사했던 주주들에게는 11월 24일에 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11월 27일부터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12월 1일은 합병기일입니다. 합병기일은 신주를 교부받는 대상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주를 받는, 즉 소멸회사인 현대미포 주주에게만 중요합니다. 12월 1일 현대미포 주주로 등재된 주주에게 현대중공업 신주가 교부되는 것입니다. 주식 결제는 이결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11월 27일에 매수해야 12월 1일에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11월 27일은 거래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1월 26일까지 현대미포 주식을 매수하면 현대중공업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2월 15일은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이날부터 합병된 주식으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오늘은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 합병 공시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